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믿어도 될지 판단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달콤하고 표정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속마음은 당신을 향한 따뜻함일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감정을 포장한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로, 가족으로, 동료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중 몇몇은 우리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팝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등 뒤에서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 정말 있죠. 사람을 잘못 보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가족이 깨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마음 한편에 생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말투를 보고, 태도를 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눈입니다. 눈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드러냅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눈을 통해 본심을 파악하는 법과 그 외에도 단 한눈에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의 한 동네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던 오현숙 씨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자주 찾아와 커피를 사다 주던 한 남자 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 건물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고재민 씨였습니다. 따뜻한 말투와 매너, 심지어 가끔 자신이 먹던 빵까지 꽃집 앞에 두고 가는 친절함에 현숙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둘은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의 눈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장난처럼 넘어가려 했던 그 시선 회피는 결국 진실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있는. 현숙 씨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이 꺾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몰랐을까? 그 눈빛이 진심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때때로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느끼면서도 외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을 제대로 본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의 본성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당신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은 지금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따뜻하고 편안한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말은 정말 예쁘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던 기억. 그 불안의 정체는 바로 눈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자주 돌리는 사람은 속에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불안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죠. 심리학자들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를 불안정한 자아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들킬까 두렵고 상대와 진짜로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눈을 피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선 회피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눈을 외면하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 신중히 지켜봐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김 선배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던 한 후배를 늘 눈여겨봤습니다. 그 후배는 윗사람에게는 깍듯하고 말도 잘 듣고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해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눈이 쓱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CCTV를 돌려본 결과 그 후배가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김 선배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 사람이 진심일 땐 눈이 맑고 단단해. 그 친구는 늘 흐리멍덩한 눈을 하고 있었지.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 불빛이 고요하고 맑으면
그 사람은 정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흐리고 피하는 눈빛이라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언제나 말은 번듯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속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사람. 우리는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솔직함과 떳떳함을 읽어냅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도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빛이 고요한 자는 진심을 품었고 눈빛이 흩어지는 자는 이익을 따진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 그 눈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멈춰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감은 생각보다 정확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인성의 단서는 눈을 마주치긴 하는데 감정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눈빛은 분명히 마주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아무런 따뜻함도 미안함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눈을 제대로 마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상대를 제압하거나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눈빛은 또렷하지만 그 속에 감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싸늘하다 혹은 로봇 같다고 표현하는 눈빛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냉담한 응시라고 합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진심처럼 보이게 하되 실제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공감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상담소에 이혼 후 힘들어하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무언가 계속 불편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눈을 마주치긴 했어요. 정말 똑바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눈에 제가 없었어요. 사람의 눈빛엔 상대를 향한 관심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하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혹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조종하려는 사람의 눈빛은 늘 일정하고 차갑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고 말은 친절하지만 그 안엔 당신을 위한 진심이 없습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처럼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정이 있기보다는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존재는 상대를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본다. 눈빛이 감정을 담지 못한 사람은 당신을 하나의 존재가 아닌 단순한 역할, 단순한 기능으로 보려는 경향이 큽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항상 눈을 맞추고 대화는 잘하지만 왠지 외롭고 서운함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눈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감정 없는 눈빛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따뜻함 없는 시선은 결국 차가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눈을 통해 느껴집니다. 당신이 느낀 그 싸늘함,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인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눈빛이 언제 흔들리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나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본성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너그러운 것처럼 보여도 예기치 못한 충돌이 생겼을 때 눈빛이 확 바뀌는 사람,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복래 씨는 직원 하나를 두고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래 씨도 그런 직원이 고마워 하루라도 못 보면 걱정될 정도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복래 씨가 마감 후 가게 매출을 정리하던 중 며칠째 계산이 맞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했나 싶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오차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닐까 해서 그러는데
요 며칠 좀 이상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직원은 갑자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며칠 뒤 복래 씨는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손님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평범했던 순간에는 도무지 의심할 수 없었던 사람. 하지만 진실은 갈등의 순간 흔들리는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을 비난하거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거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앞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눈빛이 차분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은 속이 깊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에게 어떤 눈빛을 보여주는가,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평온할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갈등과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묻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해보고, 그를 곤란한 자리에 놓아보고, 이익을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익 앞에서, 불리함 앞에서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깊고 성숙한 사람인지를 짧은 순간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모든 게 좋을 때만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당신을 보는가? 그 눈빛은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책임이었나요? 사람은 결국 불편한 진실 앞에서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순간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낼 줄 안다면 당신은 더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이 머무는 곳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오래 두기 마련입니다. 말보다 눈이 먼저 가는 곳, 그 시선의 방향이 그 사람의 관심사, 가치관, 그리고 결국 인성을 말해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상대 배우자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참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착한데요. 뭔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늘 살짝 옆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그의 얼굴보다는 옷차림, 시계, 차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면 눈이 상대를 가장 오래 바라보지 않나요? 그녀의 눈은 사람보다는 조건을, 감정보다는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 자체에 집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에 가치를 둡니다. 반면 눈이 물건이나 외형, 배경에 머무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얻어갈 무엇인가를 먼저 따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 관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속으로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대왕은 인재를 뽑을 때 면담 중 고개를 숙이거나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중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통해 진심과 용기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과 욕망은 말보다 먼저 눈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은 당신의 말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배경을, 당신이 지닌 물건을, 당신 뒤에 있는 무언가를 더 오래 보고 있었나요? 그 시선의 방향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눈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갑니다. 그 눈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둘러싼 것들만을 향해 있는가? 이 단순한 기준 하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전 속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눈은 반듯하고 마음이 삐뚤면 눈은 길을 잃는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눈이 당신의 마음에 머무는지 당신의 겉모습에만 머무는지 그 시선 하나로도 당신은 더는 속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눈빛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첫 표정, 그리고 그 순간의 눈빛을 잘 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잘 됐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눈에서부터 피어오르죠. 눈동자가 반짝이고 눈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진심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웃지만 눈빛은 무표정하거나 심지어 순간적으로 슬며시 눈을 내리깔거나 한 박자 늦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축하가 아닌 경계와 질투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와 늘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 전 그녀가 어렵게 도전하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이어지며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장 먼저 그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오, 잘 됐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웃음도 기쁨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이 선명해졌어요. 우린 오래 알았지만 서로의 진심은 달랐던 거죠. 사람의 인성은 남이 잘 됐을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질투 대신 응원을 보냅니다. 경계 대신 박수를 보냅니다. 그 순간의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쁨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숨기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잘 포장해도 눈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동양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득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자신의 복도 그에 머문다. 당신의 행복 앞에서 눈이 함께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당신의 기쁨을 자기처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계산하는 눈빛인지 그 차이를 알아채는 순간 당신은 더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눈빛 하나로 당신은 정직한 진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채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눈을 자주 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보지 못하는 시선 속엔 불안이나 거짓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눈은 마주치지만 감정이 비어있는 사람. 그는 당신을 하나의 존재로 보기보단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위기의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그 짧은 찰나에 그 사람의 진심과 성정이 드러납니다. 진짜 인성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넷째, 눈이 머무는 곳이 물건이나 외형에 집중될 때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배경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선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다섯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눈이 함께 웃지 않는 사람. 그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말에만 기대지 않고 사람을 더 깊이,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항상 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눈빛은 결국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 놓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진심을 품은 사람과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이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론 기대를 품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이 당신에게 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조용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는 진심을, 그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작은 눈짓 하나로 우리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조용히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외롭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눈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고 있나요? 그 눈빛에 당신의 마음이 울렸다면 그것이 진심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눈으로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